여러분 잘 보냈습니까? 경주에는 비가 조금 왔는데 그쪽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외식 세미나 1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자, 스타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 청년이죠, 그죠? 청년은 15세부터 약 30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 중에서도 제일 애숭이 청년인데 실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우리가 개인 창업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실업이라는 상태는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사회죠. 나라에서 일자리를 다 줍니다. 물론 고급 일자리, 다음에 고급 아닌 일자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자기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가 아무리 잘해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실업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오늘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 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실업자라 그럽니다. 그죠? 결국은 실업자란 말은 어떻게? 미취업자를 말한다.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 형, 동생, 누나 혹은 친지 중에 4년제 대학을 그럴듯하게 졸업은 했어요. 그리고 갈 때는 참 좋아했는데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했는데 아직도 공무원 시험이니 공사 시험이 해가지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세요. 그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실업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조금 용어를 한두 개만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자, 생산 가능 인구. 여러분 처음 들어봤나요? 자, 한번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한다. 경제 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럼 100세도 됩니까? 100세까지는 안 되죠. 그죠? 100세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15살 이상의 인구를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 여기서 이걸 뺍니다. 군인, 공익, 전투경찰,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 외국인들은 뺀다. 그럼 어떻게 생산 가능 인구가 된다. 자,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면은 위쪽 표를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64세. 자, 저도 60이 넘었습니다만 곧 다 갔네요. 지금 보면은 2017년에 3,757명에서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어집니다. 2021년도 한번 볼까요? 3,713만 명. 많이 줄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고령화 인구 65세 이상은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어떻게 854만 되겠다. 왜 이 수치를 보느냐? 여러분이 장차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게 될 때 어떻게 생산 가능 인구는 대한민국에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줄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청년이죠. 청년 고용 동향. 청년이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보면은 이 표가 있습니다만은 이 노란 표는 실업률을 나타납니다. 실업률 나타나면은 2019년도 현재 8.9%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0명 중에 어떻게 한 명은 놀고 있다. 과연 진실일까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고용률은 어떻게? 고용률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표도 믿지는 마시고. 자, 보면은 현재 총인구 중에 취업자 수는
2,738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럼 전에 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실질적으로 3,757만인데 어떻게 수치가 약 한 1,000만 정도 없네, 그죠? 그럼 1,000만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 1,000만은 보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라 그럽니다. 가사.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집안일만 하시면 어떻게? 가사만 해당되죠, 그죠? 그리고 연로, 나이가 많아서 지금 못하는 사람. 다음에 아픈 사람.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업 준비자도 뭡니까? 일은 할 수 있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죠. 이 실업 통계에서 빼집니다. 진학 준비하는 사람, 군인, 군입대 대기 등에 해당 사람을 많이 빼니까 1,000만이 빠진다. 그래서 3,700에서 어떻게 2,700이 됐다. 그래서 저것 다 계산해 보면은 청년 체감 실업률은, 체감이란 말은 몸으로 느끼는 실업률은 24%다. 100% 중에 24%는 어떻게? 청년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행스럽게도 백수다.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쭉 볼 때 어떻게? 우리나라 총인구 중에 실제 일하는 사람은 2,700만 되구나. 1,000만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 다음에 나이 많이 드는 사람, 다음에 취준생 등등에서 빠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취업률 내지는 이렇게 청년의 어떤 고용 동향을 본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 자영업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자, 보면은, 자, 기업,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1년 생존율은 몇 프로라고요? 62.7%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1년 전에 100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100을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어떻게? 62.7%만 살아남았더라. 100에서 62%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38%가 어떻게? 망했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된다? 2년 지나니까 반이 어떻게? 폐업을 했다. 어떤 식이든 간에. 5년 지나니까 어떻게? 남아있는 가해가 27%. 그러니까 100% 중에 27%는 약 4분의 1 정도 되죠. 그럼 나머지 75%는 어떻게 사라져버렸다. 폭망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다시 하면은 가게 10개가 2020년도 오늘 문을 열면은 4곳이 1년 내 문을 닫고 다음에 5년 지나면 어떻게 7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 이런 아주 비참한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러나 많은 카페가 생기고 있고 PC방이 또 생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생존율은 음식하고 숙박률이 특히 낮다. 그래서 그치?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 생존율이 60%, 그러니까 10곳 중에 4명을 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망할 걸 왜 합니까? 그럼 하지 말아죠. 그죠? 그러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단단한 무장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자기만의 독창성, 역량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1년 생존율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2015년 가운데 어떻게 조금 통계는 오래됐습니다만 어떻게 6곳은 산다. 6곳은 산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4곳은 망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서 조금 기간을 내려서 5년까지 한번 볼게요. 5년 지나면 뭡니까? 1년에는 어떻게 62.3%, 7%가 살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줄어듭니다. 자, 5년 지났습니다. 2020년 11월에 오픈해서 어떻게 7년 지나가면 2005년 11월 달에 보면 어떻게 4곳은 없어져 버렸고 1곳 정도만 살아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취직 아니면은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직이 쉽습니까? 안 쉽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여자 명강사 김미경 씨가 창업해도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의 세계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간단하게 2분짜리인데 한번 듣겠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재창업하실지 정하셨습니까? 창업. 브런치 카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밥을 파는 카페? 밥을 파는 카페요. 보통 브런치 카페 하면 뭐 약간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나 그런 좀 서양식 느낌으로 해서 뭔가 사진 한 장 예쁘게 나오고 아니면 여성들끼리 모여서 먹는 음식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트렌디한 쪽보다는 조금 더 식사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 음료랑 접목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긴 카페인데 그냥 단순히 카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좀 넓은 브라켓에서 보면 카페에 속하니까 그렇죠. 재창업의 아이템으로 카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되게 상당히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주려고 노력은 하시고는 있으나 네. 그래도 카페는 카페니까 일단 카페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아주 어려운 건 아시죠?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네. 하지만 그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이게 이제 창업 속도들이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또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양극화가 또 카페가 가장 심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큰 애들이 매출을 많이 하는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층에 있는 카페들의 매출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이렇게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우 특히 소상공인한테는 어려운 시장이다. 제 주변에서도 참 카페가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가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박웅순 대표님 카페 네.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상권에 예를 들어서 10개 매장이 있다. 그러면 거의 살아남는 매장은 2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매장들은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카페 시장의 현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가 다른 업종보다 그러니까 요식업에서도 특히 폐업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좀 정확히 뽑아봤습니다. 네. 약 3만 5천 개 정도의 카페 매출액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약 80%가 매출액 2천만 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카페가 손익분기점이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카페들의 80%가 잠재적으로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무섭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좌담하는 것을 주방에만 있지 말고 유튜브도 보고 카페 방문하고 해서 여러분은 폭넓은 지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영업을 왜 창업을 할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불황이다. 항상 경기가 문제입니다. 조선업이 불황이고 반도체가 불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고 호황보다는 불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고용시장 불안정. 물건이 잘 팔려야 사람들을 많이 뽑는데 식당이 잘 돼야 사람들이 많이 뽑는데 제조업이 잘 돼야 공장 사람들이 밥도 먹고 술도 먹는데 자, 일자리가 없죠. 그죠? 일자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직장 생활 그것 받아가지고 언제 내가 돈을 벌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한 달에 얼마 저축하면은 계산하면 나오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 1200만 원을 10년 저축한 1억 2천. 언제 집 사고 장가 가고 자동차 사고. 그래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큰 돈을 한번 거머쥐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생계가 주로 많습니다. 그죠? 자, 이것저것 해도 다 실패를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분식점을 하고 카페를 하고 다음에 식당을 하고 전부 또 작은 식당이죠. 그죠? 그 외에 언급되지 않는 기타 개인 사정이 다 많습니다. 그죠? 조직 생활을 소위 말해서 못하는 사람, 도저히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질이 아주 괄괄해서 어떻게 사람만 만났다면은 싸우거나 다음에 화해를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 이외에 많은데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자영업의 현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사업 시작은 어떻게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 하거나 여러 가지 시작 동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에서 3개월 미만이 전부 다 많았다. 요 말은 뭐 하면은 조금 짧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달만 해가지고 어떻게 뭐 잘 된다 하면서 따라하고, 옛날에 뭐 대만 빙수, 망고 빙수, 그 다음에 불닭,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죠. 잠깐 하다가 사라졌고. 그 다음 사업 자금 규모가 약 한 25%가 2천만에서 5천만 미만. 작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 돈도 자금 조달도 없니까 본인 또는 가족이 거의 한 70% 정도가 가족 내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니까 시작 시 애로사항을 보면은 사업 자금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나타났네요. 28.9%. 다음에 전번에 이거 말고 전번에 사업은 어느 정도 유지했나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했고, 업종 전환 사유는 어떻게 수익이 더 나온, 결국은 무슨 이야기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자영업을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약 한 5분짜리인데 신라호텔 전직 근무한 사람이 서울에서 카페를 하는데 잠깐 이 경험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직장을 신라호텔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커피도 배우고 뭐 서비스도 배우면서 근무를 하다가 좀 몸이 많이 힘들어서 이제 나만의 가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신라호텔에 가보면 바리스타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 느낌 그대로 와플이랑 같이 이렇게 손님들한테 서비스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 컨셉으로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해서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임대는 별도로 생각하고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 원 조금 더더라고요. 안에 이제 기기류들, 집기들 넣는데 한 800만 원 정도에서 한 3천, 부가세 포함해서 3천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실평수가 5.6평인데 이제 평수 대비 비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타일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타일 작업이 많아서 좀 비쌌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네, 그렇게 따지더라도 시공 비용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시는 근처 공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게를 혼자 운영하다 보면 식사나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가는 경우 잠깐 비우는 것조차 손님이 왔다가 발걸음을 돌릴까 하는 마음에 엄청 서두르게 되고 밥도 한 2분, 3분 이렇게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직장 상사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혼자 좀 외로운 시간을 사실 제가 창업을 앞둔 시점에 이제 최저임금 상승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안 맞더라고요. 네, 혼자 일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생이던 직원이던 한 명을 두고 둘이서 일을 했을 경우 완전 벌어서 다 직원에게 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혼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수익은 이제 커피 판매 가격 대비 원재료 가격을 30%로 잡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 대비 여름이 매출이 많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정도 운영해보니. 그러니까 순수익은 한 400 이상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커피숍을 가도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는 아마 아메리카노일 거고요. 저희는 아메리카노는 2,000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카페를 시작하기 전 주변 상권을 조사해본 결과 아메리카노가 1,500원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사업이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500원 비싸다고 해서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사실 호텔리어 출신이다 보니 서비스와 고객 응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손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손님을 보낼 때 가장 밝게 인사하고
하면서 환송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호텔이 여기는 뭐 작은 2,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카페긴 하지만 같은 손님으로서 반갑게 맞이하고 정중히 인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업을 하니까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방식이 전부 사람 써서 블로그 글 써주고 아니면 뭐 광고글 올려주고 도메인 만들어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 말고도 그냥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 그냥 개인이 쉽게 올릴 수 있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카페 페이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딱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제가 사진을 찍고 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한정적이어서 사실 개인 카페 창업하기 직전 이디야 가맹을 물어봤었고 주시 이것저것 요즘 괜찮다고 하는 가맹을 다 알아봤었는데 한 블럭 건너 한 카페가 있고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다 보니 가맹을 내주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디야는 최소 1억 5천부터 하는 시설 인테리어 비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임대는 별도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까라는 생각에 개인 카페로 마음을 먹고 준비했습니다. 카페 창업의 장점은 아무래도 주변 상가를 비교해 보자면 김밥을 한 줄 만들려면 밥을 삶아야 되고 이제 속재료를 조리를 하고 하나하나 모인 재료들이 만들어진 김밥 한 줄이 2,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로스팅된 원두를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에 추출했을 때 만들어지는 아메리카노 가격은 똑같이 2,000원이었습니다. 단점은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면 원두가 항상 같은 맛을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kg에 3만 원에 들여온 원두가 50잔을 뽑는다 해도 맛을 잡고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버리는 원두는 100g, 200g 이렇게 되다 보니 1kg에서 무조건 50잔의 커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고 무조건 한 잔의 원가는 30%야 해서 500원, 700원이 아닌 1,000원, 2,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 보면은 호텔리어로 근무하다가 여러 사정이 있어 젊은 시절에 아주 좋은 호텔을 나왔네요. 나왔는데 이 양반은 보니까 서비스 출신인 것 같습니다. 신라호텔 서비스 정말로 죽여주거든요. 상도 없고 볼 때마다 인사하고 서울 사람은 우리 경상도 사람하고 다릅니다. 서비스 하나. 그런데 아메리카노 1,500원, 2,000원. 보문단지는 얼마 받을까요? 3,500원 받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자릿세죠. 그죠? 그래서 자영업의 세계는 힘들구나. 혼자서 영업을 해야 되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 가져가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을 더 쓰지? 한 사람 더 쓰면 200만 나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몸은 편하지만은 그럼 매장 커피를 3개, 4개 해야 되겠죠. 그 정도는 또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자, 10대, 20대, 30대, 60대에서 61%가 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왜 두려움이 크느냐? 아직 내가 겪어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포. 왜? 돈을 다 날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할 바에는 안정된 직장을 잡아라. 약간 돈이 적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나이 불문하고 어떻게 60대도 창업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난 다음에는 100만 원,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자리가 낫지. 절대 창업을 하지 마라.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라는 것은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을 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냐? 우리는 음식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에 관해서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분식, 그 다음에 이태리식, 멕시코식, 스페인식, 제과, 제빵, 보고해서 다음에 분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가진 기술이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아이디어 중에서도 이 창업에 대해서 깊은 어떻게 자기만의 스스로만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의 경영가 정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5분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봬요. 안녕.